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선거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주택 공약 다시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서울시장 신분이긴 하지만은 이 당선인 호칭으로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당락이 결정되고 나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이 소장님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겠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이슈가 커지 않습니까? 네. 좀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가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요즘 네. 여론조사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김 빠진 선거 방송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예상대로 나왔었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강변, 노량진이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들썩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다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동산 이슈가 컸고 이슈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 영상 보시고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이런 동네들이 많습니다. 수백 군데 있어요, 이런 데가. 그런 데를 전부 계획을 세워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부처럼 전부 방침을 정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막아놨어요, 이거를.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가 그거를 동조를 해가지고 하나도 주민 편에서 해결을 못 해준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약 400군데의 재건축, 재개발을 다 해제했잖아요. 그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규 주택 물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다 하는 거를 원인을 알게 되면 해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뭐 초과이익 환수다, 안전진단 강화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제도들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지만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오세훈 당선인이 이 재개발 재건축,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네. 5년간 총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여전하시죠? 그렇죠. 이게 분당 신도시가 10만 가구, 일산 신도시가 7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분당 5개, 분당 3개, 일산 5개 정도의 규모 물량을 5년 내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높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의지, 그냥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오세훈 당선인은 스피드 주택 공급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빠른 규제 완화책만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아까 VCR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조합이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조합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조합이 원하는 조건, 뭐 규제를 다 완화해주면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현 정부도 그렇고요. 뭐 전 시장도 그렇고 규제를 했을 때에는 나름 이유는 있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탄압하고 규제는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투기란 말이에요. 조합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당연히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조합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되는 곳에 예. 투기 수요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막았던 건데 막으니까 또 부작용은 생기는 거죠. 막으니까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작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나온 이유가 기존에 이제 했던 정비 사업들이 이제 입주를 하니까 나온 거고 올해부터는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올해 예. 내년 많이 줄어드는 게 아무래도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규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여서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는데 공급 물량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고요. 규제 때문에. 그래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하고 투기 억제 수단을 병행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이지 무조건 풀어주는 것만 관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소장님, 네. 민간 주도의 재건축을 추진하면 물론 이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은 뭐 사업의 속도가 붙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좀 사업성이 낮은 곳들은 이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네. 15년 전 뉴타운 사업이 그랬듯이. 맞습니다. 예, 소장이 보실 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혼돈의 상황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굉장히 덜썩이더라고요. 이제 예. 한강 르네상스 시즌 2를 한다면서 매물이 회수가 되고 예.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이렇게 좀 완화를 한다든지 어떤 개편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은 기대감을 주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게 예. 어느 누가 시장이 되고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거든요. 서민들한테 적절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오면서 또 가격은 너무 많이 오르지 않게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계속 규제 완화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시장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투기 수요들이 생기고 어제도 저한테 연락이 막 오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도 좋고 필요하지만 나는 이렇게 수요 억제 정책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도 좀 같이 좀 해줬으면 훨씬 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규제 완화책의 일환인 뭐 재건축 초과 이익제 완화하겠다, 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화하겠다, 또 재산세율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살짝 걱정되는 게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자산 불평등도 심화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서울시 조례도 있고요. 또 법을 바꾸려면 국회하고 서울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국회, 서울시 의회가 다 이게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는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아무리 서울시 의회 여당, 야당이라도 무조건 반대는 못 할 텐데 또 생각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들이 있는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 반드시 또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만 하더라도 종부세는 국세예요. 지방세는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방세. 그래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권한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고 뭐 조절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게 조절을 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약간 월권행이 너무 좀 지나친 것 같고 예. 과연 이게 적절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재산세가 왜 생겼고 종합부동산세가 왜 생겼는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하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시민들 여론을 듣고 공청회를 하고 여당, 야당 힘을 맞모아서 뭐 어떤 걸 개선을 할까 이런 좀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선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또 규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강변의 35층 규제였습니다. 네네. 이것 좀 완화하겠다라고 오세훈 당선인이 얘기를 해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지긴 하겠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만 과도한 초과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35층을 완고하게, 네. 굉장히 완고하게 이제 고집을 하셨는데 박영선 후보도 35층은 손을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제가 볼 때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35층이란 게 30층은 되고 40층은 안 된다는 게 이게 너무 우리 이분법적인 뭐 OX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50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필요가 없다면 또 규제가 필요하다면 20층으로 막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35층 이상이 필요한 곳들은 해줘야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개발이 완성이 된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빈 땅도 없고요. 한강하고 뭐 남산 뭐 이런 쪽만 보존을 해야 되는데 뭐 신도시들 저는 그린벨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보존을 해줘야 되고 서울 같은 네. 경우는 어차피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홍콩처럼 좀 고밀화 개발을 하면서 네.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통 문제, 뭐 주거의 질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공공이 또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민간에만 맡기면 과도한 개발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재산 불평등 문제, 예. 또 저소득층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개발하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되죠. 그렇죠. 재개발하게 되면 다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예. 다시 들어오기 힘든 문제, 이주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공공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민간에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너무 네. 공공이 주도만 해도 문제지만 지원해줄 거는 지원해주고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들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열악한 분들, 네. 피해를 받는 분들은 또 보호를 해야 되고 초과이익 환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초과이익 환수를 해서 세금으로 그냥 어디 쓰는지 모르게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게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또 부동산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정비를 하는데 좀 힘을 쏟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 답변의 연장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뭐 세입자나 주거 약자를 위한 공약은 없지 않나 싶어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사실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부동산 이슈가 핫하다 보니까 주로 공급 문제, 네. 공급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밖에 없거든요. 정비사업이 뭡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 열악한 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거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주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주 수요 중에는 이제 집주인들도 있지만 세입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특히 재건축이 아니라 재건축은 주로 이제 강남권의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지만 재개발은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한 열악한 지역들 또 그런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전세가 아니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전세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냥 이주비 좀 주고 끝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주비 받아서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보상을 더 해주든지 아니면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든지 공공 임대 아파트를 우선 배정을 해주든지 어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오세훈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은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네네. 뭐 가깝게는 뭐 공공 재개발 추진도 있고 이사 부동산 대책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서울에서 잘 추진될 수 있을까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대감을 굉장히 주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뭐 민간 재개발을 풀어주겠다, 재건축을 풀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던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35층을 하겠다, 용적률을 올리겠다, 뭐 이 정도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 구체적으로 얼마나 당근을 줄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주도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3080 공공 주도 이제 복합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칫 저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잘 추진이 안 되는 지역들은 공공 주도 개발을 이제 많이 신청을 했고요. 공공을 주도로 하도록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민간을 풀어주네? 우리한테 더 큰 혜택을 주지 않을까? 당연히 기대감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칫 또 공공주도 개발을 신청을 했거나 이렇게 네. 지정된 단지들 중에서도 아니야, 우리 더 기다려보자. 우리 민간이 개발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어서 저는 네. 굉장히 조합원들 간에도 이해상충이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 공공주도와 민간 개발이 더 극렬하게 부딪히면서 오히려 공공개발 속도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또다시 자극을 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부 지역들, 국지적으로는 저는 분명히 자극을 받을 거라고 봐요. 한강 르네상스 지역들,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은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또다시 자극을 해서 우리 재작년 분위기처럼 또 폭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 부동산 시장이 7년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크고요. 이미 살 사람들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굉장히 많아서 지금 남아있는 수요층들은 실수요자 아니면 자금 여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유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서울 전체 시장을 움직일 만큼의 힘은 저는 좀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마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투기를 저는 그대로 방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누가 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투기판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투기 억제 수단도 같이 나오면서 그 서민들,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도 저는 같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 새로운 시장님도 오늘 소장님의 말씀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쏟아냈던 수많은 공약들이 이 표심만 노린 빌 공짜인지 서울 시민을 위한 진짜 공약인지 이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도 계속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